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체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울산시는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학기부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둘 이상 자녀로 확대돼 더 많은 가정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울산 상공회수 혁신도시 이전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발목이 잡혀 장기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고양이 21마리를 분양받아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의료대란으로 응급의료 체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응급실 이용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울산시는 지역 응급실에서 근무할 의사를 추가로 확보하고 또 응급실 업무를 지원할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 지역 응급의료 체계 관리의 핵심은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은 울산의 유일한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중증 응급 환자를 맡고 있는 데다 전공이 집단사직으로 몇 달째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응급의학과와 소아전용 응급실 전담 교수를 계속 모집하고 있으며 최근 전문의 1명을 채용해 이번 주부터 근무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병의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 이번 추석 연휴가 최대 고비입니다.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군의관 2명이 울산대학교 병원의 응급실 근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진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에는 울산대학교 병원에 중증 환자만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지역 병원들의 환자를 분산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나머지 응급실 11곳을 포함해 병원별로 전담 공무원을 1명씩 지정해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들을 최대한 분산 배치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입니다. 중증은 의대병원에서, 그다음에 중등증과 경증은 지역 응급센터나 동네 병의원에서 추석 명절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전담 지행을 통해서 저희 관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실을 찾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지역 상공계 역전 사업인 울산 상공회의소 혁신도시 이전 사업이 장기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을 위해서는 현재 회관을 매각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매각 작업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구 우정혁신도시 산악연 클러스터 부지에 마련된 울산 상공회의소 이전 부지입니다. 울산 상인은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5,700제곱미터 규모의 신축 회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 매입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말 신축 회관 설계작도 선정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빌딩을 건축해 상공을 대표하는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축 회관 준공 시기가 당초 올 연말에서 2026년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회관 신축 이전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매각해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발목을 잡힌 겁니다. 여기에 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도 급증해 울산 상위가 계획한 이전 사업비는 당초 452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울산 상인은 기존 건물 매각으로 350억 원, 회관 신축 적립금 90억 원 등을 합쳐 이전 재원 500억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체 부지가 1,370평, 4,500여 제곱미터에 불과하고 공시지가가 140억 원의 현 청사로 300억 원 이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 상가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저기 공동주택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택 사업 해가지고 수지가 나오려면 부지가 준주거로 해가지고 최소 3,000평 이상 돼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상공회관 이전 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울산 상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내년 신학기부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두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는 둘째가
또 3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는 자녀 모두 교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다자녀 지원 확대에 따라 수학여행비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으로 한 해 130억 원 정도가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울산시 해외사절단이 현지 시각 그제 오전 튀르키예의 코자일리시를 방문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코자일리시는 산업단지와 항만시설을 두고 있어 튀르키예에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가장 높으며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울산시는 산업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지난 2002년 코자일리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중구 성안동에 추진하는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안이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연구원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며 다음 회기 때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육위는 서사중학교와 제2다운초등학교 설립안은 가결하고 2028년 다운 2지구 입주에 맞춰 원활한 학생 배정을 당부했습니다. 고양이 20여 마리를 입양한 뒤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20대 회사원 A씨는 유기묘 인터넷 카페에서 고양이를 무료로 입양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새끼 고양이를 키워줄 분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3개월 동안 모두 21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A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고양이를 분양해준 카페 회원들은 경찰에 동물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몇몇 회원들이 분양해준 고양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했을 땐 고양이들이 모두 죽은 뒤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동산 투자 실패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고양이를 죽였다고 털어놨습니다. 고양이 목을 조르거나 기도를 막고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의 범행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사체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고속도로 주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여죄를 전부 확인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키울 생각으로 데려갔던 고양이를 폭행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걸 느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범행을 해왔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6월 경기도에서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살해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A씨에 대한 향후 재판 결과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해양생물의 보고인 포항 호미곶 일대를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미곶 일대 바다 전체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데다 이곳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정부가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염되지 않은 총천연색 바다와 해안당구 주상절리가 시선을 사로잡는 곳. 한반도에서 가장 빼어난 바다 풍광을 가진 곳으로 평가받는 포항 호미곶입니다. 해안 둘레길을 따라 펼쳐지는 자연경관은 해외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는 바다도 너무 멋있고 여기 바다 바람도 시원하고 전망도 너무 좋고요. 물도 깨끗하고요. 포항 호미곶은 해양 생물의 보고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멸종위기종인 대왕고래와 푸른 바다거북, 고래상어가 수시로 출몰하는가 하면 개바다말과 새우말 등 해양 보호생물 31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정 요청에 따라 해양 보호구역이 300배 이상 넓어져 호미곶을 감싸고 있는 바다 대부분이 해양 보호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생태계나 우리 주민들이 같이 공존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구역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곳 호미곶 앞바다는 모래는 거의 없고 바닥이 암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사도 완만하다 보니 다양한 어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미반도 일대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도 시작됐습니다. 호미반도의 위상을 높여 국제적인 생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미반도가 유네스코라는 브랜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브랜드를 활용해서 호미반도에 대한 그 전 세계적인 인지도와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을 높이게 되는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포항 호미곶 일대를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대통령의 포항 민생토론회에서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해양보호구역이 확대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에 정부가 포항 호미곶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광양 짚라인 설치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지난 2021년 공사를 맡은 업체의 서류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안전검사와 위탁업체 선정 등 남은 절차가 잘 마무리가 되면은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양 망덕포구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나오는 짚라인 탑승대입니다. 이순신 대교 너머 여수부터 하동과 남해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망덕산에서 출발해 섬진강을 가로질러 배알도까지 이어지는 짚라인은 오는 11월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길이 898m, 높이 80m로 최대 시속은 70km에 이릅니다. 2019년에 착공한 짚라인 공사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처음 공사를 맡은 업체의 서류 문제에 따른 계약 해지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고 다시 새 업체를 찾아 설치를 완료하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하루빨리 운영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망들 전체를 봐서는 낫겠죠. 괜찮겠지. 아무래도 또 짚라인이 그거 되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섬진강을 주축으로 한 광양시의 관광 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배알도 야간 경관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짚라인 도착지 주변으로 100면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까지 4-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험과 쉼 그리고 인문이 함께하는 섬진강권 관광의 킬러 콘텐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남해안 남중권의 관광 중심지로 광양시는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를 거친 뒤 위탁사 선정 등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2주 동안 실시합니다. 교육청은 각 학교들의 양성평등 교육주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과 대응 방법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윤리 등에 대한 인식을 심층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불산 케이블카 건립 사업에 반대하는 불교계와 환경시민단체들이 어제 울산시청 앞에서 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는 입장문을 통해 케이블카 사업은 통도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산과 사찰이 어우러진 문화환경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단체들은 신불산에 케이블카를 세우느라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현황을 파악하고 또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북한에너지터미널 공사장 체불액 11억여 원을 비롯해 건설 공사장 10여 곳에 30억 원대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며 하도급 실태 조사와 함께 체불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지역 건설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3,637만 원이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45만 원 높았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조사에 따르면 울산 지역 건설 근로자들의 최근 1년간 소득 비중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가 31%로 가장 많았고 5천만 원 이상이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최근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분의 2 정도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주정차 허용 구역은 중구 구역전 시장과 새벽시장, 남구 신정 야음시장, 울주군 언양 덕화시장 등 8곳이며 최대 2시간 허용합니다. 한편 대각선 주차와 2열 주차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단속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울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 1,15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세종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 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것이며 전국 평균 4.9%보다도 1%포인트가 낮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를 정부가 대상자의 기준을 낮춰 부양 의무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울산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예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시원한 아침 공기가 가을을 실감나게 합니다. 다만 낮이 되면 기온이 높게 오르기 때문에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울산의 아침 기온은 21도로 9월 들어 가장 선선한 아침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당분간 오늘과 같은 낮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는 무려 5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들기 때문에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경주가 18도, 포항과 울산은 2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양산, 부산 모두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약간씩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구 꿈이룸 학교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평생교육이나 채식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울산 청년미래센터가 울산의 청년들을 위한 상담 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가족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울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탄소 중립 생활 실천 및 참여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안내란을 참고 바랍니다. 울산 중구 가족센터에서 가족 및 개인의 무료 상담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상담 및 심리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